여긴 내가 자란 마을이야. 인도네시아 중부. 산줄기 사이로 길이 하나 나 있고 집들은 5채 정도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서로 멀지만 다들 오래 살아서 이름도 웃음소리도 익숙했지. 외지인이 드나드는 일은 거의 없어. 있더라도 금방 떠나곤 했어. 그래서 그 집도 금방 이곳을 떠날 줄 알았어. 3년 전이었어. 그 집에 가족이 이사 왔지. 젊은 부부였고 아이도 2. 남자아이는 유난히 말이 없었고 여자아이는 종종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어. 아이 2 다 머리가 짧았고 옷은 항상 얇은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지. 어딘가 사진처럼 정돈된 느낌이었어. 아버지는 늘 앞마당을 정리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마당 끝에서 뭔가를 널곤 했어. 가끔 천을 길게 펼치기도 했지. 그 천이 처음 보였을 땐 이삿짐 포장 같은 거라 생각했어. 길게 접혀 있었고 끝이 뾰족한 말뚝에 감긴 채 땅에 고정돼 있었지. 묶인 방식이 좀 독특하긴 했지만 그 집만의 방식이겠거니 싶었어. 그때는 그냥 눈에 띄긴 해도 이상하다고까지는 생각 못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장 더 생겼어. 그리고 또 한 장 더. 그렇게 3장이 됐어. 처음엔 널어놓은 빨래라고 생각했지만 빨래라면 이틀이면 걷어야 하잖아. 그런데 그 천들은 계속 있었어. 위치도 조금씩 달라졌지. 바람에 펄럭이는 게 이상했어. 말뚝에 묶여있는데도 가끔은 묶인 부분이 느슨해진 건지 천이 헐렁하게 풀려있는 날도 있었지. 한 번은 천이 반쯤 말려 있었고 또 어떤 날은 길게 늘어져 땅을 끌고 있었어. 꼭 정해진 모양이 없었고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었던 적이 없었지. 처음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진 않았어. 다른 사람들도 그닥 관심을 갖는 것 같진 않았어. 아예 안 보였을 수도 있지. 그 집 마당이 바로 보이는 집은 우리 집뿐이니까. 그래서 나도 점점 신경을 끄게 됐어. 당연한 풍경처럼 느껴졌거든. 나는 어릴 때 한 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 놀다 넘어졌는데 병원에 데려갈 여유가 없었대. 그 일 이후로 오른쪽 다리가 조금 어긋났어. 걸을 땐 크게 티나지 않지만 불편할 때가 많아. 그래서 농사일은 거의 못 도와.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버지랑 오빠랑 셋이 살아. 2 다 말이 없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야.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밭으로 가고 오빠는 거의 하루 종일 밖에 있어. 밭일도 같이 하고 가끔은 마을 아래쪽에 나무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일도 해. 장날이면 마을 심부름도 대신 나가고 근처 공사 나간 사람들한테 짐도 옮겨다 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집안일이랑 밥 챙기는 걸 맡고 있어. 장작을 패거나 무거운 건 오빠가 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내 몫이지. 원래 수확한 농작물은 외지에서 큰 트럭이 와서 실어갔어. 배송 맡은 사람이 있었거든. 매번 날짜를 맞춰왔지. 그런데 그해 가을엔 그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했어. 허리를 다쳐서 당분간 못 움직인다고. 결국 아버지랑 오빠가 마을 트럭을 타고 직접 도시에 나가게 됐어. 나간 김에 도매처도 몇 군데 더 둘러보고 이런저런 필요한 일들도 같이 처리할 계획이라 했지. 최소 한 달은 걸릴 거라 했어. 그렇게 집엔 나 혼자 남게 됐어. 그렇게까지 오래 혼자 있었던 건 거의 처음이었어. 그게 10월이었나 11월이었나. 날씨가 마른 듯 축축했고 밤이면 이슬이 일찍 맺히기 시작했어. 그 무렵부터야 조금씩 이상한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게. 그날도 아침에 마당을 쓸다 말고 천을 한 번 더 봤어. 바람이 심하게 불었거든. 지붕에 달린 깃발도 반쯤 찢겨 있었고 마을 어귀의 나무들도 심하게 흔들렸지. 근데 그 집 마당의 천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그 전까지는 작은 바람에도 펄럭이던 천이었는데 그날따라 아예 고정된 것처럼 멈춰 있었지. 뭔가 이상했어. 천의 끝자락은 여전히 말뚝에 감겨 있었고 한쪽은 바닥에 늘어져 있었어. 근데 움직임은 없었지. 그런데 그 다음 날 천이 아예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었어. 말뚝은 그대로인데 천이 다른 방향으로 길게 옆으로 펴져 있었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손댄 흔적도 없었어.
그 집 마당은 항상 조용했거든. 사람 움직이는 소리도, 불 켜지는 것도 잘 안 보였지. 이상하게 그 담 너머의 마당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 그 시기 즈음부터 마을 개들이 밤마다 같은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 그 방향은 그 집이 있는 쪽이었지.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 늦은 밤이면 멀리서 짧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이상한 소리였어. 우물 쪽에선 진흙 썩는 냄새 같은 게 올라왔고, 닭장 안에선 알을 품던 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지. 이상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을 거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아니면 우리 집에서만 느껴지는 걸까? 우리 집이 그 집이랑 가장 가까우니까. 그 집 마당, 요즘엔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어. 예전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거든. 가끔 마당에서 공 튀기는 소리도 났고, 작은 발소리도 있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어. 처음엔 그냥 잠깐 외출했나 보다 했어. 며칠, 일주일, 2주일. 근데 계속 아무도 안 보였어. 며칠 후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어.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뭔가 기척 같은 게 느껴졌어. 그래서 잠깐 멈춰섰지. 마침 그때 그 집 여자가 현관 앞에 나왔어. 천천히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어. 나는 무심코 말을 걸었어. 요즘은 아이들이 안 보이네요. 그 순간 그 여자가 내 쪽을 쳐다봤어. 대답은 없었어. 눈은 얼어붙은 듯 했고, 표정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어. 그리고는 말없이 몸을 돌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지. 아니, 그건 천천히가 아니라 도망치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어. 문 닫히는 소리가 안에서 작게 들렸고, 그 순간 마당 쪽 천들이 스쳐 지나갔어. 그날따라 한 줄이 유독 길게 퍼져 있었는데 그 끝이 사람 키만큼 떠 있었어. 아버지랑 오빠는 예정보다 조금 빨리 돌아왔어. 시장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고 했지. 그날 저녁, 아버지는 밀린 밭일을 하느라 아직 안 들어오셨고, 나는 오빠랑 먼저 저녁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일이 계속 맴돌았지. 그래서 오빠에게 말했어. 오빠, 요즘 저 집 애들이 안 보여. 며칠 전에 옆집 여자분을 우연히 만나서 물어봤더니 근데 날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 표정도 좀 이상하고 뭘 숨기는 것 같아. 오빠는 내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어. 무슨 아이들? 그 집 애들 2명 있잖아. 그 순간 오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 그 집 원래 여자 혼자 살잖아. 무슨 말이야?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 분명히 봤는데, 항상 내 식구였는데, 남자, 여자, 아이 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다음 날 아침이었어. 난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지. 그 집 마당에도 누군가 나와 있었어. 그 여자였어. 그녀는 천을 펼쳐 들고 있었는데 그건 늘 그 자리에 묶여있던 천 중 하나였어. 햇빛이 반사돼서 흰 천은 더욱 하얗게 보였고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눈이 마주쳤어. 그 순간 잠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 여자의 눈은 너무 슬퍼 보였어. 나는 인사라도 하려고 살짝 손을 흔들었어. 그런데 그 여자는 없었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자리에 또 하나의 천이 조용히 늘어져 있을 뿐이었어. 그 후로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됐지. 그 여자가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자살을 했대. 집 거실에서 목을 맸다고 하더라. 며칠 뒤, 몇 달 전 허리 부상으로 일을 쉬고 있던 트럭 기사가 오랜만에 다시 마을에 왔어. 짐을 내리던 그 사람이 말했지. 불이 났었대요. 집 전체가 다 타버렸다고. 남편이랑 아이 둘 전부 안에 있었는데 그 여자만 잠깐 외출했다가 살아남은 거래요. 불이 너무 커서 시신도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장례도 못 치렀다던데. 그 뒤로 혼자 하루하루 살았을 텐데 얼마 전에 죽었다면서요.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
그는 그녀가 이사 오기 전의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날 이후에도 그 집 마당에는 천들이 묶여 있었어. 이제는 늘 내장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천들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 펄럭이는 방향, 늘어진 각도, 묶인 방식까지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형태처럼 보였어. 정확히 말하긴 어려웠어. 그건 꼭 움직이지 않는 몸처럼 느껴졌지. 형체 없는 천들이 조금씩 방향을 틀고 길게 늘어나고 묶인 끈이 조심스럽게 조정되는 것 같았어.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 작은 방 안에 엄마는 조용히 누워 있었어. 하얀 천으로 온몸이 감싸져 있었지. 그 천은 인도네시아에서 포코네 천이라고 불려. 사람이 죽으면 온몸을 하얀 천으로 감싸고 머리와 배 그리고 발목에 3번 단단히 묶지. 천은 머리부터 내려오며 얼굴을 덮었고 어깨를 따라 등과 가슴을 감싸듯 겹쳐졌어. 배와 허리 아래엔 천이 한 번 더 감기고 매듭이 묶였지. 마지막엔 발목을 감아 고정하더라. 매듭은 작고 조심스럽게 묶였지만 그 전체 모습은 어딘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 근데 지금 옆집 마당의 천들이 그렇게 보였어. 천들이 점점 더 몸의 형체를 따라가는 듯 보였거든. 그 매듭과 곡선, 늘어지는 방향까지도 천이 아니라 어딘가 묶여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포코네 천은 단순히 시신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과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붙잡는 의미도 있어. 머리, 배, 발목, 그 세 매듭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문처럼 여겨져.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그 천의 매듭을 푸는 의식을 해. 그래야 영혼이 제 길로 갈 수 있다고 믿거든. 그런데 그 집 마당의 천은 아직도 묶여 있었어.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그 천들이 포코네 천이라는 확신이 들었어. 나는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오빠 방으로 갔어. 매일 마당에서 보이는 그 천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없는 게 이상했거든. 오빠가 이상한 얼굴을 했어. 그 집에 무슨 천이 있어? 그제야 알았어. 그 천은 나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 가족도, 그 천도. 왜 나에게만 보였던 걸까? 왜 나에게만 계속 남아있는 걸까? 며칠 후 나는 결국 그 집 마당으로 향했어. 사람이 죽은 집이라 왠지 모르게 으스스했지만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가까이 가보니 그제야 알겠더라. 멀리서 볼 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다가가니 형체가 아닌 안개 같은 거였어. 천의 결을 따라 손을 뻗었지만 손끝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 나는 그중 하나의 천을 향해 매듭을 찾으려 다가갔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매듭이 없었어. 매듭이 없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 순간 천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였어. 나는 고개를 들었고 몸이 굳어버렸어. 그 안에 내가 봤던 그 가족들이 있었어. 남편, 아이 둘, 그리고 그 여자. 모두 발목에 낡은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천 아래 공중에 둥둥 떠 있었어. 나는 그대로 기절했어. 눈을 떴을 땐 내 방이었어. 오빠가 그 집 마당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데려왔대. 다행히 우리 집에선 그 집 마당이 잘 보여서 금방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오빠는 지금도 말해. 그런 천은 본 적도 없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도 보여. 그리고 이제는 그 천들 사이로 그들이 보여. 포콘천에 둘러싸인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눈만은 또렷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걸까? 도대체 왜 나만 보이는 걸까?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천도, 그 사람들도, 그리고 그 눈동자들도.